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오늘 계량경제학의 아주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죠. 바로 자기상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교정 방법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계 분석 모델을 만들 때 그 오차 항들 있잖아요. 그게 정말 아무런 패턴 없이 완벽하게 무작위적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아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자기상관.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모델 안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이 문제. 그 정체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교수님, 근데 오차항이 기억을 가지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차항이 마치 어제의 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우리가 믿고 있던 최소제곱법, OLS의 핵심 가정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얻은 추정치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전문 용어로 비효율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이걸로 수요 예측을 했는데 빗나가고 정부가 엉뚱한 경제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기억이라는 놈의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봐야겠죠? 그래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바로 AR1 모델을 통해서 그 비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모든 해결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 AR1 과정의 핵심 공식이 있습니다. UT는 P1 UT-1 더하기 VT.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오늘 발생한 오차 UT는 어제 발생했던 오차 UT-1의 일정 부분, 즉 P만큼을 그대로 물려받고 거기에 진짜 새로운 예측 불가능한 충격 VT가 더해져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P라는 녀석이 오차항이 가진 기억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열쇠인 거죠. 그럼 교수님, 결국 한 기간에 발생한 오차가 다음 기간으로 계속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마치 모델이 한 번 실수한 거였기에 다음 실수로 이어지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지긋지긋한 오차의 기억을 아주 깔끔하게 지워버릴 시간입니다. 정말 우아한 수학적 해법이 있거든요. 바로 일반화 차분법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죠? 괜찮아요. 원리를 알고 나면 아하 하실 겁니다. 자, 1단계입니다.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모델이죠. T 시점의 회귀 모델에서 시작합니다. YT는 B1 더하기 B2XT 그리고 오차항 UT. 이건 다들 아시는 거죠? 자, 이제 2단계. 똑같은 모델을 딱 한 시점만 뒤로 돌려서 T1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네? 교수님, 근데 갑자기 왜 과거 모델을 보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다음 단계를 위한 빌드업입니다. 자, 3단계. 이 과거 시점의 방정식 양변에다가 아까 그 기억의 강도를 나타내는 로를 싹 곱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랄까, 최종 변신을 위한 마법의 가루를 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계예요. 원래 있던 첫 번째 방정식, 그러니까 현재 시점의 방정식에서 방금 우리가 로를 곱해서 만든 두 번째 방정식을 통째로 빼는 겁니다. 이제부터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어떤 마법이 일어나는지. 자, 두 식을 뺍니다. 그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른 항들도 변하지만 딱 하나, 저 오차항 부분만 한번 보세요. UT에서 로 UT-1을 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아까 봤던 AR1 모형을 살짝 바꾸면 나오는 바로 그 모형이죠. 이게 뭘로 바뀐다고 했죠? 바로 VT. 우리를 괴롭히던 그 기억 부분이 싹 사라지고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오차항 VT만 남게 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 놀라운 변환 끝에 드디어 새롭게 태어난 모델을 공개합니다. 바로 자기상관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강력한 BLU 모델입니다. 짜잔! 바로 이겁니다. 자기상관 문제가 해결된 새로운 방정식이죠. 보시면 모든 변수 위에 프라임 표시가 붙어 있죠. 변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차항이 이제 기억 없는 깨끗한 VT가 됐습니다. 우와, 교수님. 그럼 Y도 X도 심지어 절편까지 모델에 있던 모든 게 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거네요? 정확해요. 아주 잘 봤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원래 그냥 YT였던 종속 변수는 이제 YT-로 YT-1이라는 새로운 변수 Y'T가 된 거고요. XT 또한 마찬가지로 XT-로 XT-1, 즉 X'T로 변신했죠. 심지어 절편 B1마저 B1-1-로라는 새로운 절편 B'1이 됐습니다. 이처럼 현재 값에서 로를 곱한 과거 값을 빼주는 이 작업, 바로 이게 일반화 차분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새로운 오차항 VT는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델을 떠돌던 자기상관이라는 유령이 완벽하게 사라진 거죠. 이제 이 새로운 모델은 우리가 원했던 OLS의 모든 기본 가점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이유, 최종 보상입니다. 이 멋지게 변환된 모델에 우리가 잘 아는 OLS를 적용하기만 하면 드디어 최선 선형 불편 추정량, 바로 그토록 원했던 BLUE를 손에 넣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추정치가 다시 가장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는 최상의 상태가 된 거죠. 이런 방식을 특별히 일반화 최소제곱법, 줄여서 GLS라고 부릅니다. 자, 섹션 5입니다. 남은 과제, 로를 찾아서.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우아한 해법에도 딱 한 가지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마법의 시작이었던 그 값, 과연 뭘까요? 교수님, 정말 대단한 방법인 건 알겠는데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계산에 썼던 그 로 값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저희가 그 값을 어떻게 아는 건가요? 네, 아마 다들 속으로 이 질문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절차는 우리가 자기상관계수 로의 진짜 값을 이미 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가정하에서만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결국 현실에서 이 멋진 방법을 쓰려면 이 파일을 어떻게든 알아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남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로를 안다고 한번 쳐봅시다. 예를 들어 로가 0이라면 그럼 뭐 애초에 자기상관 문제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럼 만약에 로가 딱 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 일반화 차분법이 아주 간단한 1차 차분 방정식으로 변신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y의 변화분 델타 yt가 x의 변화분 델타 xt로 설명되는 아주 심플한 모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딱딱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자기상관은 우리 추정치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골칫거리다. 둘째, 일반화 차분법이라는 멋진 수학적 방법으로 오차항의 기억을 지울 수 있다. 셋째, 이렇게 변환된 모델에 OLS를 적용하면 이걸 GLS라고 하죠. 다시 최선의 추정치, BLU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마법은 핵심 열쇠인 로 값을 알아야만 가능하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차항의 기억이 바로 어제, 딱 한 기간 전에만 머문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기억이 더 길어서 어제뿐만 아니라 그저께, 그저께의 오차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AR2나 AR3 과정처럼 더 복잡하다면 어떨까요? 과연 오늘 배운 이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일지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